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54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10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코스모 화학은 1.4%의 소폭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이산화티타늄의 제조 판매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이나 도료, 고무, 제지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무기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는 이 이산화티타늄을 생산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수처리, 환경 수처리제 관련 산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매출액이 한 3천억대에서 4천억, 6천억, 4천억, 3천억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2016년부터 18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현 2020년까지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세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흑자 적자가 좀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당기순이익은 지금 3년 연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조금 이제 재무나 이런 부분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 3년 연속 좀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2020년도에 들어서는 다시 또 급증하는 이런 이제 부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고,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주지 않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에서 보면은 이제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이 보통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는 좀 더 높으면 좋다라고 보거든요.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유동 비율이 100이 되지 않고 당자 비율 또한 10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좀 재무적인 안전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걸 1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보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1보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 않은데, 1보다 크면 적어도 이 회사가 연간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자는 갚는구나,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갚는구나 이렇게 갚고도 남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혹시라도 1보다 작으면 연간 뭐 회사가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내는 것도 지금 좀 버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적인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모화학이 감사 보고서는 또 제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감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내지 못해서 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는 일단은 코스모화학은 벗어났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이제 자회사들이 총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상장 기업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스모 촉매, 그다음에 코스모 에코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스모 신소재는 다들 잘 아시는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모 촉매와 코스모 에코캠은 비상장 기업으로서 이 회사의 지분 70%, 100%를 코스모 화학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코스모 화학이 주가가 상승할 때의 이슈들을 잘 한번 보면 이 코스모 에코캠 이슈 때문에 코스모 화학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모 에코캠은 전해 코발트 및 코발트 화합물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이 코발트라고 하는 부분들 뒤에 사라졌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 사라졌네요. 다시 좀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죠. 이 코발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이제 계열 제품의 2차 전지 배터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코발트 수요 증가에 따른 뭐 이제 수혜를 코스모학이 간접적으로 또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 회사의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비상장 기업이니까 코스모학의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이 코발트의 역할은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이제 코발트가 하는 역할은 안전성을 좀 높이는 소재인 거죠. 니켈은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주는 거고 코발트는 안전성을 높여주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발트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는 가운데 거기에 따라서 코스모학이 수혜를 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작년 이제 12월 달이었나요? 이때 당시 이제 주가가 급등할 때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겠고 이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양극재 공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양극재 공급 소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합작 회사인 얼티엄 셀즈인가요? 얼티엄 셀즈. 네, 뭐 이 셀즈라는 곳이 있었죠. 이 회사의 대규모의 양극재를 포스코 케미칼이 공급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의 코발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제 코스모 에코캠이었던 거죠. 코스모 에코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코발트가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 수주가 결국에 코스모 에코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결국에 이때 당시에 이제 급등하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할 때를 보면 코발트 관련 이슈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코발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중국의 사재기 때문에 코발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또 코스모학이 상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발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코스모화학의 주가도 덩달아서 같이 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주가는 이제 오랜 기간 하락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바닥을 찍고 정배열로 턴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역배열이었죠. 좀 특징적인 거는 거래량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바닥권에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이상적인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 최근에 터진 거래량이 이 종목 상장 이래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런 우상향 흐름 속에서 상승과 조정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버팀목 구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본다면. 그래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추세선의 지지 라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난 1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조정이 기간으로는 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아직까지 바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형태의 제한적인 등락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추세에서 좀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코스모학의 기술적인 이런 저점이 또는 이제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이 사실상 이 추세선 하단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추세선 하단이 어제 엊그제는 한 10,000원대 근처였다면 현재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9,00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 저점에서 나름 그래도 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찍고 돌아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좀 돌려 나간다 그러면 역시나 한 12,000원대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9,000원대 중반에서 뭐 거의 10,000원대 정도까지 하방 변동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상방 하방이 다 열려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모학이 만약에 이제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가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려온다면 한 10,000원대에서 9,000원 중반 정도에서 반등을 기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대로 좀 돌아 나간다면 12,000원대를 좀 저항대로 보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좀 바라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코스모화학이 바닥을 제대로 좀 찾지는 못한 상황 속에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전환사채가 좀 상장되면서 그런 이제 물량 부담감까지 현재는 조금 주가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부담감이 지난번에 한 10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됐고 그 중에 일부 물량이 좀 출회가 되기는 했습니다. 나머지 아직 한 80만 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또 추가적으로 더 터져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하방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하방 변동성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돌아간다면 12,000원 정도를 좀 저항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코스모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2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밑에 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